자, 책 펴시고요. 우리 그 앞에 유리식 계산은 내가 몇 개만 저번 시간에 해줬는데 그 정도만 하면은 관계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개념을 보자면 일단은 유리함수 그래프를 이제 그려야 되는데 페이지로 가자면 몇 페이지가 되냐면 여러분들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념을 보자면 그래서 결론은 이제 그래프 싸움으로 가는데 대응해서 자 우리가 이제 오늘 배울 가장 중요한 이제 함수 두 가지를 배울 텐데 유리함수랑 무리함수라는 걸 배웁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래프를 그리는 원리가 있다는 거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는 원리를 정확히 이해해야지만 그래프를 외우지 않고 논리적으로 그릴 수가 있다는 얘기야. 결론적으로 보자면.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그리는 원리는 2학년 1학기 때까지 똑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텐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그래프를 그리는 연습을 많이 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래프를 내가 집에 하나도 그리지 않았다. 함수를 잘하고 싶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이제 불가능한 이야기인 거지. 왜냐면 다 그래프 싸움인데, 그래프 그리는 싸움인데, 그래프를 안 그려봤는데 연습이 안 됐는데 잘한다?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그냥 뭐 내가 게임을 하는데 게임을 하지 않았지만 연습 하나도 하지 않았지만 내가 게임 1장을 먹겠다. 반에서. 뭐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요즘 애들이 이제 브루스터즈를 아직도 많이 하는지 모르겠네. 따뜻한 건데. 클래시로를 제일 많이 해요, 요즘. 하네. 그러니까 뭐, 결론은 뭐 전혀 해보지 않았지만 나는 뭐 1등 하겠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당연하지만 똑같아요. 자, 일단은 우리가 크게 유리함수가 뭔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유리함수. 자, 유리함수는 느낌상 유리식에서 왔겠지. 유리식의 의미가 뭐죠? 분수로 나타내시는 거. 그치?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거니까 유리함수도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걸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구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걸 구분해야 되냐면 개수가 분수인 것과 진짜로 분수인 게 다른 거야. 개수가 분수인 건 이런 거야. 이런 거. 이런 거. 자, 얘네들은 개수가 분수인 거지 정의역인 x는 분수가 아니죠. 이렇게 개수를 보지 말고 뭐를 보지 말고 개수를 보지 말고 누구를 봐야 되냐면 x가 어디에 있는지를 봐야 돼. 개수를 보면 안 돼. 개수는 뭐 분수든 간에 관계가 없어. 그래서 이 x가 이렇게 분자에 있고 차수가 있으면 우리가 얘를 2차 함수라 부르는데 뭐 1차 함수, 2차 함수, 뭐 3차 함수, 4차 함수 이런 게 있죠? 이런 걸 우리가 통틀어서 무슨 함수라 부르냐면 다항함수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다항함수. x가 이제 분자에 있는 경우. 이 다항함수가 분자에 1차로 있으면 1차 함수, 2차로 있으면 2차 함수, 최고창이 3차면 3차 함수. 이렇게 부릅니다. 이제 고등학교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4차 함수까지 배워요. 다항함수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x가 어디에 있을 때? 분모에 있을 때 우리는 얘를 뭐라고 부른다? 유리함수라고 불러요. 실제로 보자면 이 다항함수도 유리함수에 포함이 돼요. 어디에 포함된다고? 다항함수도 유리함수에 포함되지만 우리는 일반적으로 유리함수라고 부를 때는 분모에 x가 있는 분수함수만 일반적으로 유리함수라고 보통 불러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다항함수 부르고 사실 실제로 보면 유리함수에는 다항함수도 있고 분수함수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자 다시 한번 유리함수에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다항함수도 있고 분수함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유리함수라고 하면 우리가 누구를 얘기하냐면 다항함수가 아니라 누구를 얘기한다? 분수함수를 이야기한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의할 때는. 그래서 이때 이 유리함수에서 분수함수일 때는 이 x가 어디에 있었냐면 분모에 있어야 돼요. 요런 것들을 우리가 요런 거 분모가 x가 분모에 있을 때 차수가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 부른다? 이런 거를 우리가 유리함수, 분수함수라고 부른다는 거지. x가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분모에 있어야 된다. 특히
분모의 차수가 몇 차인 것만 우리가 이번에 배우냐면 분모의 차수가 1차인 것들만 우리가 배웁니다. 2차인 거 안 그래요. 자, 몇 차인 것만 부른다? 요것만 볼 거야. 그래서 요런 거.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유리함수에 다항함수와 분수함수가 포함되지만 우리가 그냥 유리함수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누구를 얘기한다? 분수함수를 얘기한다는 거야. 그냥 편안하게. 자, 이때 이 유리함수를 그리는 방법, 이제 함수를 그릴 건데 함수는 다 같은 원리로 그래. 언제까지? 2학년이나 그때까지. 이거 정확히 이해해. 첫 번째, 뭐를 먼저 그리냐면 가장 기본이 되는 기본형을 그립니다. 실제 보자면 이런 거죠. y는 ax, 1차 함수는 y는 ax. a가 양수면 어떻게 그려지죠? 위쪽으로 올라가게 그려지고 뒤에 양수니까 음수면 밑으로 내려오죠. 2차 함수의 기본형은 뭐냐? y는 ax의 제곱. 가장 기본이 되는 거. a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하게 그려지고 음수면 위로 볼록하게 그려지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형을 항상 가장 먼저 배워. 모든 그래프에서. 그러면 이 유리함수의 기본형은 누구냐? 거기 써있을 텐데 뭐라 써있죠? 유리함수의 기본형 9-4번에 y는 x분의 k가 되겠습니다. y는 뭐가 되겠다고요? x분의 k. 이게 지금 168페이지에 있는 개념을 하고 있는 거예요. 168페이지. 168페이지 9-4에 보면 있어요. 168페이지. 이게 기본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함수를 배운다 그러면 뭐를 처음에 배우게 되냐면 기본형을 배워요. 가장 기본이 되는 형. 가장 기본이 되는 형을 처음에 배웁니다. 자, 이때 기본형을 그리는 원리는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우리 유준영 뭐라 대답하겠냐? 기본형을 그리는 원리는 뭘까요? 기본형들은 다 어떻게 그렸을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을 때? 어떻게 그렸을까? 2차 함수는 기본형 어떻게 그렸을까? 어떻게 그렸을까? 다 대입해서 나왔어요. 다 대입해서 만족하는 점들의 좌표를 찍어서 그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외운 게 아니야. 다시 한번 해줄게요. 그냥 내가 K가 1일 때, K가 2일 때, K가 3일 때, 뭐 K가 -1일 때, -1일 때, 다 점을 찍어 봐가지고 그 대응하는 점들을 다 좌표로 찍어가지고 뭐를 그렸다? 그래프를 그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외워서 그린 적이 없어요. 시작부터. 어떻게 그렸다고? 좌표를 그냥 찍어서 만족하는 점들을. 일반적으로 실수 전체가 정의역이긴 한데 다 찍을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보통 어떤 점들을 찍었냐면 S에서 정수인 점들을 보통 찍었어요. 왜냐? 모든 점을 다 찍을 수 없잖아. 무한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점을 대응시킬 수 없으니까 대충 개형을 알아보기 위해서 대충 X가 정수일 때만 찍었단 말이야. 그 다음에 그 사이에는 대충 연결시켰죠, 그냥. 자, 그러면 얘도 y는 x분의 k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건 k가 몇이 있겠냐? 당연하겠지만. 누가 보더라도 몇이냐? 너야. 준영아. k 몇일 때부터 찍겠어? 1. 그래서 y는 x분의 1부터 그리는데 사실 우리가 y는 x분의 1은 언제 그렸었냐면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정비례, 반비례에서 우리가 그래프를 조금 그리기는 했었어요. 중1 때. 그 맨 1학년 1학기 끝에 단원에 보면 정비례, 반비례가 있어요. 하여튼 뭐 중요한 건 뭐 몰라도 돼. 그래서 우리가 뭐부터 먼저 찍어보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함수에 대해서 접근해야 되냐? 기본형을 직접 한 땀 한 땀 찍어보면서 우리가 뭘 찾아야 되냐면 그래프를 다 그려. 그 다음에 뭐 찾아야 될까? 함수를 배웠어. 자, 그 다음에 찾아야 될 게 뭘까? 그래프를 그렸어. 그 다음부터 뭘 찾기 시작해야 될까? 중점 뽑히죠? 여기죠. 첫 번째가 정의역은 무엇이냐? 공역은 무엇이냐? 찾기 시작하는 거지. 찾기 시작하는 거지. 그 다음에 뭐 대칭은 있냐? 뭐 증가하는 함수냐? 감소하는 함수냐? 대부분 애들 거꾸로 해. 그래프를 다 그린 다음에 그것들을 찾아보는 건데 그래프를 외운 다음에 그려요. 이거 완전 반대죠? 이거 완전 잘못된 거죠? 자, 그러면 y는 x분의 1을 한번 그려봅시다. 뭐 여러분들이 집에 가가지고 2도 그려보고 3도 그려보고 -1도 그려보고 다 그려보라는 거야. 이게 가장 기본인 거야. 누가 그려봐야 돼? 자기가. 안 그려요. 안 그린 다음에 함수가 어렵대. 말이 되는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나는 사실 이해가 안 되는데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걸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어렵대.
그래서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럼 넌 좌표를 못 찍냐? 좌표를 못 찍을 정도면 좀 심각해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좀 되게 심각해지는 건데, 지금 함수를 엄청나게 그렸는데, 아직도 좌표를 못 찍는데. 거의 얘는 공부할 의지가 없는 건지, 아니면 공부를 잘할 생각이 없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다 알려주는데, 하지 않고 모르겠대. 그걸 안 하면 원래 모르는 거예요. 아니, 진짜 당연한 얘기인데, 아니, 게임을 알려줬는데 한 판도 안 해봤어. 근데 게임을 잘할 방법이 있어요?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애들은요, 하지 않고도 알기를 원해요. 나는 사실 이해가 안 돼. 아니, 어떻게 알았는데 알아? 뭐, 연애를 한 번도 안 했는데 연애를 다 알아. 아니, 진짜 책만 봤겠죠? 아니,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해보셔야 돼요, 이런 거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해봐야 된다. 근데 안 해. 안 하고 모르겠대. 그건 모르는 게 아니라 안 한 거라니까. 몰랐다는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몰랐다는 얘기는 내가 항상 얘기했지만, 다 해본 다음에. 진짜 내가 노력을 어느 정도 해보고, 해야 될 걸 다 했는데 몰라. 그럼 이해가 돼요. 근데 아무것도 안 했대. 그럼 모르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냥. 아는지 모르는지도 모르는 상태인 거야, 실제적으로. 근데 대부분 애들이 지금 아무것도 안 한 상태야. 그리고 모른다고 얘기를 해요. 이건 잘못된 얘기는 모르는 수가 없다니까? 해보면 대부분 안다니까? 고일 과정은 좀 쉬운 편 아닐까? 자, 그러면 y는 x분해를 하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 x에 뭐는 대입할 수 없냐면 x에 뭐를 대입할 수 없겠냐? x는 0을 대입할 수가 없어. 0일 때 값이 안 나온단 말이야.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0일 때는 정의역에 포함되지가 않을 거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함수들은 정의역이 실수 전체가 되는데 얘는 아마 0이 빠질 거라는 걸 예상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럼 한번 좌표를 한번 찍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마이너스 5를 x에다 집어넣었어. 그럼 대응되는 거에 따라서 뭐가 찍히느냐? y가 마이너스 5분의 1이 찍혀요. 실제적으로. 마이너스 4를 찍으면 뭐가 찍히냐? 마이너스 4분의 1이 찍혀요. 그냥 이렇게 다 몇 개 찍어보는 거예요. 마이너스 3 찍히면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2 찍히면 마이너스 2분의 1. 이거 다 찍어보라는 거지. 찍어본 다음에 개형이 정말 안 나오는지 나오는지 보라는 거야. 찍으면 나오지. 어떻게 안 나오냐. 마이너스 찍으면 마이너스 나오고 0은 안 되고.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조금 더 세밀하게 나오면 마이너스 2분의 1을 만약에 찍었다고 쳐봐. 분수로 찍었어. 그럼 y가 뭐가 나오냐, 원준이야? 마이너스 2분의 1 찍으면. 2, 마이너스 2. 이런 것도 이렇게 찍을 수 있겠지. 실제로 좀 더 디테일하게 찍으면. 뭐 마이너스 3분의 1이 x가 찍히면 마3이 찍힐 거라는 거야. 이런 점들을 다 연결하게 되면 우리가 무슨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유리함수의 무슨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기본형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다라는 거야. 이건 외우는 문제가 아닌 거야. 이거 잊어버렸다고 하면은 어이가 없는 거야. 내가 잊어버렸다. 그 얘기는 좌표를 못 찍어요랑 똑같은 거야. 기본형은 잊어버릴 수가 없지. 그냥 좌표 찍어서 그냥 연결하면 나오잖아요. 잊어버렸어도 그냥 다시 찍으면 돼요. 근데 잊어버렸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무슨 소리냐? 한 번도 내가 좌표 찍어서 그려본 적이 없다라는 얘기인 거야. 걔는 함수를 잘할 방법이 없는 놈이에요. 참고로 해줄게. 그따위로 공부해가지고 잘하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야. 한 번도 그래프를 제대로 그려본 적, 그래프가 가장 기본이야. 가장 중요한데 그래프를 지선으로 한 번도 그려본 적도 없어. 어떻게 잘합니까, 걔네들이? 그냥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이게 다 똑같아요. 자, 마이너스 4분의 1 찍으면 마이너스 4가 나오겠죠. 또 예를 들어서 또 뭐 만약에 이제 양수로 넘어가 볼게. 뭐 5분의 1을 찍었어. 그럼 뭐가 나오겠냐? 5가 찍혀요. 뭐 4분의 1 찍으면 4가 찍혀요. 뭐 1 찍히면 1이 찍혀요. 뭐 2 찍히면 2분의 1이 찍혀요. 3 찍히면 3분의 1이 찍혀요. 이런 것들 찍어봐가지고 찍는 거예요. 없다가 좌표평면에다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가 1,2라고 두고 뭐 마이너스 1,2 그 다음에 2,2분의 1 3,3분의 1 뭐 2분의 1, 2 3분의 1, 3 뭐 이런 거 다 찍어가지고 연결하면은 그래프가 대충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야. 좌표를 찍어보면 대충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잘 보세요. 이 그래프를 보고 외우는 게 아니야. 우리는 그래프를 외우려는 생각이 1도 없어요. 내가 외우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자, 잘 봐. 여기서 정의역을 봐야 되는데 정의역은 어떤 좌표를 보는 거다? x좌표가 뭐가 찍혔냐. 자, 이게 쭉 연결될 거야. 유리함수 처음으로 나오는 건데 이게 끝까지 가도 만나지 않아. 왜냐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000이 되더라도 마이너스 1000분의 1이 찍히거든?
그러니까 얘가 0이 안 돼. 지금 이게 x축이거든? 이 x축이 y는 제로란 말이야. y가 0인 점들을 연결해 놓은 거야. 또 외울 필요가 없죠? 그냥 x축이 y 0인 점들 연결한 거야. 그냥 y 제로야. y축은 뭐야? x가 0인 점들 연결한 거야. 그래서 x는 0이야. 뭐 다시 뭐 외울 필요가 하나도 없는 좌표를 찍으면 여기서 얘가 아무리 마이너스 무한대로 찍힌다 그래도 0이 안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0.0000000000000000000 해도 마이너스 0.000000001이니까 0이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 그래프가 뭘로 점점 근접해 나가냐면 x축으로 근접해 나가지. 이런 걸 우리가 뭐라 본다? 만나진 않지만 점점 근접해 나간다 그래서 이거에 뭐라 부르냐? 점근선이라고 불러요. 점점 근접하는 선이다. 이 개념이 처음으로 나와요. 언제 처음으로 나온다? 유리함수에서. 자, 이 점근선이라는 개념은요, 한 번도 우리가 배운 적이 없어요. 1차 함수, 2차 함수에서 점근선을 배운 적이 없는데, x좌표가 점점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이 y좌표가 어디로 다가가기 시작하냐면 0으로 다가가요. 근데 만나진 않아요. 0이 되진 않아요. 그런 거 우리가 뭐라 본다? 로미오와 줄리엣 같이 서로 사랑하지 만날 수 없는 점점 근접하는 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x축이 점근선이에요. x축이 점근선이에요. 만나지 않아요. 그 점근선이 있는 그래프들은 점근선이 되게 중요해. 그래프를 그릴 때. 나중에 알려주겠지만. 마찬가지로 이게 음수로 점점 작아지잖아? 커지겠죠? 커지면 이게 어디로 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얘도 y축과 만난다 안 만났나? 안 만나요. 근데 이 y축도 뭐가 되는 거야? 점근선이 됩니다. 얘가 계속 근접하지만 y축으로 만나지는 않아요. 그려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자 점근선이라는 개념이 처음에 나오겠고, 그래서 뭐가 점근선이냐? 이 x축과 y축이 둘 다 점근선이 되는 거야. 근데 x가 안 찍힐 때가 있지. 봐봐. 여기 마이너스 무한대에도 찍히고 점점점 x가 다 찍힌단 말이야. 찍히다가 언제 안 찍힌다? 0일 때만 안 찍혀요. 0을 제외하고는요, 모든 x좌표가 다 찍혀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봤을 때 정의역이 보여야 돼. 자, 이게 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의역은 x인데 x는 0이 아닌 모든 실수가 됩니다. 모든 실수가 돼요? 0을 제외하고 다 찍혀요. 그래프를 보고 알아야 돼요. 그리고 잘 봐, 여기서 이 둘 다 그래프 보겠지만 이쪽일 때는 무슨 함수냐면 x가 증가함에 따라서 y가 어떻게 되는 거야? 감소하는 그래프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야. x가 증가하면 어떻게 된다? 감소함수예요. 잘 보세요. 감소함수입니다. 그래프를 보고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얘네가 대칭이 있어요. 이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이 원점에 대해서. 모든 점이 다 원점 대칭입니다. 원점 대칭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다 그려놓고서 특징들을 다 찾는 거야. 외우는 게 아니라 점을 찍어서 그래프를 다 그려. 그 다음에 하나하나씩의 성질들을 뽑아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애들은 거꾸로 공부한다는 거야. 성질을 외운 다음에 뭐를 그린다? 그래프를 그려요. 말이 안 되는 거지. 지금 이 현실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애들은, 실제적으로 공부 잘하는 애들은 그래프를 그리고 여기서 뽑는 거야. 자, 정의역이 이거면 치역은 y좌표가, 봐봐, y좌표가 다 찍혀. 여기도 y좌표가 다 찍히는데 언제만 안 찍히냐면 y가 0일 때만 안 찍힙니다. 그래서 치역에서도 y는 0이 아닌 모든 실수예요. 그리고 이 빠지는 부분이 다 무슨 뭐가 된다? 다 점근선인 거야. 점점 근접하지만 만나질 않잖아. 그 점 못 가지는 거야. 점근선이 바로 뭐가 된다? 정의역과 치역에서 빠지는 부분이 되는 거지. 점근선. 왜냐? 점점 근접하지만 그 점이 되진 않는 거니까. 그게 다 빠지는 거죠. 자, 일단 원점 대칭이 있어요. 또 뭐 대칭이 있을까요? 원점 대칭만 있을까요? 역함수도 똑같습니다. y는 x 대칭으로 돼요. 그 얘기는 이게 y는 x 대칭이라는 얘기는 원래 함수랑 역함수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서로 같다라는 겁니다. y는 x 대칭이 된다는 거는 이 기본형은 f랑 f 인버스가 같다라는 거예요. 원래 함수와 역함수가 차이가 없죠. 뭐 수식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y는 x분의 1이면 역함수 구하는 건 뭐였죠?
x랑 y는 어떻게 되죠? 자리를 바꿔야 되죠. 역함수 구하는데 다시 바뀌어. 이씨 똑같아. 차이가 없어. 그래서 역함수가 자기 자신이에요. 역함수 구해봤자 똑같아요. 자기 자신이 나옵니다. 또 뭐 대칭이 있냐? y는 x 대칭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뭐 대칭이 있다? y는 마이너스 x 대칭도 됩니다. 대칭이 총 3개가 있어요. 선대칭은 y는 x 대칭과 y는 마이너스 대칭, 점대칭은 원점 대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리함수의 기본형에는 대칭이 총 몇 개가 있다? 3개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그래프를 그리면서 저희가 하나씩 다 찾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래프를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자, 뭐 양수일 때 찍었어. 그럼 선생님한테 이제 물어볼 수 있겠죠. 선생님, 이게 1일 때 했는데 2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직접 찍어서 그려보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변화가 있는지를 좌표를 다 찍어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거죠. 외우는 게 아니라. 이게 해서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자, 잘 보세요. 이게 2가 되잖아? 그러면 1일 때 2가 되니까 봐봐. 이게 위로 올라와. 그래서 이게 2가 되면은 이렇게 위에다 붕 떠요. 이게 붕 뜹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봐봐. 이게 2로 커지면 어떻게 되냐면 원점에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걸 찍어서 그려보면 멀어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다 그려보라는 거야. 제발 좀 그리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라면 한 번도 그렸는데 까먹었다. 슬픈 이야기죠. 제대로 그려봤는데 까먹으면은 진짜 슬픈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세요. 멍 때리고 있지 말고. 그리고 제발 문제 풀 때 그려놓고서 제발 푸세요. 한 번도 안 그린 날 문제만 풀어요, 맨날. 그렇게 공부하지 말라고 해도 꼭 그렇게 공부합니다. 되게 신기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원래 멍청한 게 맞는 것 같아.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해도 꼭 그렇게 합니다. 참 신기해요. 그렇게 공부하면 잘못된 공부가 그래 그렇게 해요. 항상 신기한데 사람들이 신기해? 내가 이렇게 강의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물어봅니다. 다음 시간에 그려봤어? 그려봤다니까 반절을 못 넘어요. 결론은 뭔 소리냐면 반절 이상이 상태가 안 좋다는 얘기인 거예요. 슬픈 얘기. 아니 되게 웃기지 않냐? 이렇게 안 하면 안 돼라고 했는데도 반절 이상이 안 그린다니까? 참 신기해요. 항상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거는요 시키는 것도 못하는 게 대부분인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그냥 살다 죽는다. 자, 음수일 때도 그려보면 이렇게 돼요. 점 찍어서 그려보면 다 집에서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몇 개만 찍어보면요 규칙 다 나와요. 외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함수에서 외울 필요 있는 건 없어요. 쫙 까놓고 얘기해서 외워서 그리는 함수는 없어요. 기본적으로. 자, 이렇게 되면 음수일 때는 이렇게 그려져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근데 얘는 봐봐. 얘도 분자 커지면은 넓어져요. 좁아져요. 아니 멀어진다니까. 아니, 분자 커지죠. 분자? 분자 커지면 분자 절대값이 커지면 이게 좀 넓어져요. 좁아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니까. 찍어보면 될 거 아니야. 찍어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간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X인데 이라니까. 절대값이 커지면 이런 식으로 원점에서 멀어져. 좁아지진 않네요. 좁아지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찍어보니까 이거 선생님 전 이거 까먹었어요. 진짜 그냥 그려보세요. 여러분들이 좌표를 찍을 수 있을 거 아니야. 찍어서 비교를 해보라는 거야. 되게 이런 걸 까먹었다. 아니 까먹으면 그냥 점 찍어서 그리면 나오는 것들을 왜 까먹습니까? 그냥 점만 찍으면 나오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다 그려보고 자기가 직접 왜 어떤 규칙을 하는지 다 찾아보세요. 그러면 안 까먹어. 그러면 까먹을 일이 없다니까. 근데 이렇게 강의를 해도 내가 안 그려본다니까. 그럼 맨날 하는 애랑 똑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아니 그려보고 나서 생각을 하라니까 그려보지도 않고 왜 모르겠냐 얘기하는 거를 이해가 안 되지 말타네. 대부분 애들이 그러진 않아요. 그럼 내가 물어봐요. 너 그럼 좌표를 못 찍냐? 아니면 여기 대입해가지고 이게 숫자가 안 나오냐? 왜 안 해보는 거냐? 그러면 그냥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공부하는 애들이 많아요. 이제 이해가 안 되죠? 그래프 잘 모르겠는데 사실점 찍어서 그리세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은데 얘도 정근선이 똑같아요. 얘도 정근선이 x는 0, y축이랑 y는 0, x축이 되겠고 그 다음에 원점 대칭도 되고 y는 마이너스 x축이 되고 y는 x 대칭도 되고 정의역도 똑같아요.
x를 제외한 모든 실수. 치역도 y는 0을 제외한 모든 실수가 나옵니다. 다 나와요. 정의역, 치역, 점근선, 뭐 대칭. 자, 얘는 양수일 때, 이 k가 양수일 때는 몇 사분면에 그려졌냐면 점근선을 기준으로 오른쪽 위에랑 왼쪽 아래가 그려졌다면 k가 음수일 때는 왼쪽 위에,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 2사분면, 4사분면이 그려집니다. 이것도 외울 필요가 있을까요? 당연하겠지만 좌표 찍어서 해보면요 그냥 나와요. 너무 당연한 얘기인 거예요. 그냥. 그리고 이때는 보면 알겠지만 증가함수가 돼요. 둘 다.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하는 거예요. 증가함수예요. 이것도 외워야 됩니까? 외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그래프 그려놓고 보면 보이는데. 그래서 외울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자, 특히 처음 나온 개념이 뭐라고 했냐면 뭐였죠? 점근선. 점점 근접하는 선. 그 다음에 두 번째 점근선 꼭 알아야 되겠고요. 이 k의 절대값이 커지면 어디로부터 멀어진다? 원점으로부터 멀어진다. 다 그려봐가지고 여러분들이 찾으라는 거야. 그 기본형이 제일 중요해. 자, 그래프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 기본형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야. 기본형이. 그러면 선생님 왜 기본형이 제일 중요해요? 라고 한다면 모양이 거기서 끝나. 자, 여러분 잘 보세요. 2차 함수도 기본형에서 모양이 끝나는 거야. a 값에 따라서 위로 볼록일 수도 있고 아래 볼록일 수도 있고 a의 절대값이 커지면 폭이 좁아져. 그러니까 모양이 끝난다고. 그러면 기본형에서 모든 모양이 끝난 거야. 이 모양에서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기본형을 뭐만 하면 끝나냐면 평행이동하면 끝나. 그게 바로 표준형이에요. 자, 다시 한번 뭐라고 끝난다고요? 평행이동. 평행이동 여러분 다 배웠어요. 앞에서. 이 평행이동은요 모든 함수에 적용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안 그려보고 안 해봐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간에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수학을 잘 못하는 애들은 기본적으로 머리가 조유 확률이 거의 0에 가까워요. 내가 항상 가르쳐보면 수학이 안 좋다? 잘 외울 수는 있어. 근데 사고는 되게 얕아. 웬만하면 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잘 외우기만 한다는 얘기는 뭔 소리냐면 이 세계의 미래에서 별로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은 외우는 거는 대빵인 놈이 있어요. 그게 누구다? 인공지능. 잘 외우는 사람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외우는 쪽으로 미친듯이 공부하려면 외우긴 해야 되는데 외우는 거를 우리의 주력으로 삼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인공지능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고용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사회 나왔어. 근데 내가 잘 외운대. 왜 고용합니까? 그냥 스마트폰 들고 한번 얘기하고 나오는데 돈 안 줘도 되는데 여러분들 잘 외우는 애들 고용할 이유가 없죠. 옛날에는 필요했어. 옛날에 왜 필요했을까? 잘 외우는 애들 왜 필요했을까? 자, 대부분의 지식들은 어디에 있었을 거야? 옛날 때. 인터넷이 없고 그랬을 때는. 책. 근데 책도 보세요. 도서관에 가잖아? 검색이 안 돼. 어디에 어떤 내용인지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야? 쓴 사람이나 책을 많이 읽은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야. 어디에 있는 거냐? 내가 이걸 알고 싶은데 어디에 찾아야 되냐? 그게 지식인 거야. 모두 다 알 수는 없겠지만 그냥 걔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런 사람이 필요했어요. 근데 지금은 필요가 없는 거야. 누가 찾아줘? 인터넷 서핑해도 나오고 인공지능 물어봐도 나오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쓸 자리를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고도화로 발달되면 발달할수록 어떤 현상이 가속화되냐면 문과 쪽에 있는 애들이 취업 자리가 점점 없어져요. 왜냐? 문과 쪽이 기본적으로 뭐에 기반을 되어 있기 때문이다? 언어와 암기에 기반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문과 쪽에서 좀 살아남는 데는 어떤 데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학이 많이 접목되는 부분. 그러니까 이게 가속화될 거라는 거야. 누가 봐도 다 할 수 있어요. 조금만 머리가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수학을 포기하지 말아라라는 얘기가 대학교를 들어가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생이 끝나지가 않아요. 대학교는 그냥 취업하기 위한 잠깐의 수단이에요. 그럼 취업하면 끝나냐? 요즘 취업도 평생 직장이 아니에요. 그 안에서 또 뭘 해야 된다? 또 발전해 나가야 돼. 그리고 이 만약에 내가 취업했던 데가 만약에 미래에는 필요가 없어지면 다른 영역으로도 옮겨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우리가 사고력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계속 배우고 익히는데 상당히 몸이 어릴 때 배워놔야 되는 거야.
새로운 걸 배우고 새로운 걸 익히고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들이 잘 돼 있지 않으면 이 미래 사회에서 적응하기가 되게 어려울 거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들 안 하겠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고생할 때 이제 울면서 또 얘기하겠죠. 아, 뭐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사람 잘 몰라서. 자, 그러면 기본형이 y는 x분의 k야. 이게 기본형인 거야. 이 기본형에서 모든 게 결정된다. 뭐 어떤 거? 모양이 결정되는 거야. 어떤 모양인지 그래프 거야. k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절대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원점에서 멀어지는 거야. 그럼 이게 기본형인데 그 다음에 뭐로 나아가냐? 평행이동을 통해서 평행이동할 때 어차피 두 군데밖에 평행이동이 안 돼요. 왜냐? 좌표가 몇 개밖에 없으니까? 두 개밖에 없으니까 뭐 다른 평행이동이 있을 수가 없어. 좌표가 두 개라니까? 그래서 x축 평행이동과 y축 평행이동인데 이거는 지금 좌표가 아니라 도형의 방정식이니까 방정식, 도형의 평행이동을 적용을 시켜야 되겠죠? 당연하겠지만 그래서 x축으로 예를 들어서 얘를 우리가 x축으로 p만큼 평행이동했어.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했어. 그럼 어떻게 된다고 우리가 배웠냐? x축으로 p만큼 평행이동한다 그러면 이게 도형의 평행이니까 x 대신에 뭐를 대입한다고 했죠? x-p 부호를 반대로 해서 대입한다. 이거를 계속 쓸 거야. 죽을 때까지. 대칭이동도 계속 씁니다. 마찬가지로 y 대신에 뭐 대입하면 된다? y-q 대입하면 된다. 그래서 이거를 대입한 다음에 y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 줄 거야. 왜냐면 대응 관계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되겠지. y 넘기면 어떻게 된다? 모양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된다. 이게 뭐다? 표준형이에요. 이게 뭐다? 표준형이라고. 자, 다시 한번. 표준형은 여러분들 다시 한번 내가 여기 있다가 일로 간 거야. 모양이 절대 바뀌지가 않아요. 뭐만 바뀌었냐? 위치만 옮겨졌다고. 위치만. 이때 잘 봐. 여러분들. 내가 만약에 x축으로 1만큼 옮기고 y축 2만큼 옮겼으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거의 기본형은 뭐냐면 x분의 1인 거야. 이거를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 옮겼다고. 이때 이 그래프를 그릴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점근선을 바꾸는 거야. 자, x축으로 1만큼 옮겼으니까 원래 x가 제로가 점근선이었는데 x축으로 1만큼 옮겼으니까 이거의 점근선 뭐가 되는 거야? x는 1이 되는 거야. 자, y가 제로가 점근선인데 y축으로 2만큼 옮겼으니까 점근선 뭐가 되는 거야? y는 2가 되는 거야. 항상 점근선이 있는 그래프는 점근선을 먼저 그리는 거야. 이게 국룰인 거야. 그래프 그릴 때. 자, 그려놓고서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야. 이런 거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고. 근데 어차피 y는 x분의 1에서 모양 끝났으니까 자, 잘 봐. 다 그려보세요, 제발. 어차피 그래프를 그려야지만 여러분들 여기가 다 되는 거고 안 그리면 못하는 거예요. 그냥 난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한 번도 집에서 안 그려갖고 와서 못 알아듣겠다 그러면요 그냥 쳐 맞으면 돼요. 그냥 아니 뭐 당연히 못 그리는 거지. 자, x는 정근선이야. px1이 정근선입니다. 자, y는 2 정근선이에요. 자, 요 점이 이제 1,2가 될 겁니다. 자, 여기서 k 값이 1이니까 요 위랑 아래로 그리면 되는 거야. 그래프가 이렇게 되고 그래프가 이렇게 됐다는 거지. 그냥 원래 있는 그래프를 평행해서 그린 거예요. 점근선의 기준으로 오른쪽 위에랑 왼쪽 아래를 그리면 끝나는 거예요. 왜냐? k 값이 몇이니까 지금? 1이니까 양수니까. 이게 끝이에요. 그냥 그대로 있었던 걸 평행이동한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규칙이 바뀌죠.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잘 봐. 정확히 들어. 이제 자, 얘 원래 대칭이 있었어. 자, 첫 번째. 얘 정의역 뭐냐, 원준영? 얘 정의역이요? 0을 제한 실수죠. 아니잖아. 옮겨줬잖아, 지금. 그러네. 그러면은 멍 때리지 말고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 번만 딱 이해하면 끝나는 거야. 외울 게 없어, 하나도. 뭐가 지금 빠져? 어떤 점이 안 지켰죠, 지금? 1,2요. 1,2가 안 지키는 게 x는 뭐가 안 지켜? x는 1이 안 지켜요. 그래. 그럼 이거의 정의역은? 그러니까 x는 1을 제한 모든 수. 그래. 이거라고요. 평행이동 했잖아. 보통 점근선이 빠지는 거야, 다. y도 2는 1을 제한 모든 실수. 이 빼고 다 찍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정의역이고 치역은 y는 2를 제외한 모든 실수가 된다.
대칭도 봐봐. 원래 원점 대칭이었지. 원점 대칭이었는데 이거 원점 대칭이었잖아. 근데 이게 평행이동했으니까 몇 콤마 몇 대칭 바뀌는 거야?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이만큼 표현했으니까 1 콤마 뭐 대칭으로 바뀌는 거야? 2 대칭으로 바뀌는 거야. 원점이었던 게. 그냥 여기 있었던 성질이 다 어떻게 옮겨지는 거야? 다 평행이동으로 옮겨지는 거라고. 외울 게 없다니까. 나도 그냥 거기 있던 성질이 그냥 그대로 옮겨지는 거야. 그냥 바뀌는 게 없어. 그냥 있는 그대로 간다니까. 여기서 외우는 또 그러니까 외우지 말아도 되는 것들을 외우는 애들이 꼭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 나타나네. 그럼 봐봐. 여기서 대칭이 세 가지가 있었어. 자, 잘 봐. 여러분들. 그래서 제발 좀 외우지 마세요. 자, 여기서 0,0 대칭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y는 x 대칭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있었죠? y는 마이너스 대칭이 있었어. 그럼 봐봐. 이것도 다 평행이동하는 거야. 자, 지금 1하고 2만큼 옮겼다고 해서 내가 지금 c가 1이고 q가 2라고 했어. 그러면 이 대칭도 어디로 가는 거야? 1, 2 대칭으로 평행이동하는 거야. 점 대칭으로. 얘는 어떻게 되겠냐? y는 2x 대칭. 아니지. 평행이동했잖아.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이만큼. 그러면은 똑같이 y에다가 y-2 대입하고 x에다가 x-1 대입해서 정리해야 되는 거지. 모든 원리가 똑같다니까. 그냥 거기 있었던 모든 게 평행이동하는 거니까 하나도 바뀌는 게 없다니까. 그냥 완벽하게 똑같이 일치한다니까. 외울 필요가 하나도 없다니까. 뭐를 이해하고 있으면 평행이동의 개념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외울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인 거야. 여기서 기본적으로. 근데 외우고 있으니까 안타까운 거지. 그러니까 불쌍한 애들인 거야. 외울 필요가 없는데 왜 항상 외우고 있어요? 아무리 이렇게 가르쳐줘도 한 번도 하지 않아요. 어렵대요. 자, 요 대칭으로 다 바뀌어요. 외울 필요가 없는 거야. 원래 y는 x, y는 마이너스 대칭이었던 게 그대로 평행이동해서 대칭이 살아난다. 그러면 그래프로 보자면 이런 거죠. 자, 여기서 뭐가 되는 거야? 저 y는 x 플러스 1이 바로 얘가 되는 거지. 요거 대칭.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은 뭐가 되는 거다? 뭐가 되는 거야? 요게 되는 거죠. 아하. 여기 위에구나. 미안해. 빨간색이 아니라 1,2를 기준으로 했어야 되는데 잘못 그렸어요. 요렇게 되겠죠? 상을 지나면서 요렇게. 요도 파란색도 좀 잘못 그렸어. 지금 여기가 지나가는 게 아니라 요 점이었는데 요렇게 지나가야 되겠죠. 요렇게. 자, 요 대칭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리면서 평행이동했을 때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다 아시고 정의역은 어떻게 바뀌냐, 치역은 어떻게 바뀌냐, 대칭들은 어떻게 바뀌냐,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씩 다 찾아보시면 되겠다, 안 되겠다? 되겠다. 이게 지금 뭐다? 기본형, 표준형인 겁니다. 2차 함수도 다 이렇게 옮겨갔어요. 자,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넘어갑시다. 자, 페이지 어디로 갈 거냐면 174페이지로 가세요. 자, 일반형을 표준형 바꾸는 건 뒤에서 할게,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남아서 뭘 하면 되냐면 그래프를 다 그려보면 돼요. 점 찍어. 평행이동도 또 다 그려보면 돼요. 그러면 그래프만 제대로 그릴 수 있잖아? 그럼 여기 어렵지 않아. 그리고 그 그래프 그린 거 보고 정의역, 치역 찾을 수 있어야 되겠고, 정근선 찾을 수 있어야 되겠고, 대칭만 찾을 수 있으면 돼요. 그것만 되면 여러분들 여기 어렵지 않아. 직접 다 그려보면 찾으면 됩니다. 자, 1146번인데, 자, 잘 보세요. 지금 이게 표준형으로 안 돼 있고, 얘가 어떻게 되냐면, 봐봐. 아까 이런 거야. y는 x-1분의 플러스 2연자까지. 자, 봐봐. 얘가 이렇게 써있으면 좋은데, 얘를 통분시켜 놓은 경우들이 있어요. 이렇게. 통분시켜 놓으면 얘가 2배의 x-로 되고, 이거 플러스 1이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그래프가. 이런 걸 우리가 뭐라 부른다? 일반형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 일반형. 자, 일반형의 단점은 뭐냐면, 우리가 똑같아 했을 거야. 잘 봐. 2차 함수를 기억해봐. 2차 함수에서 이게 표준형이야. 자, 얘는 보기가 편하지. 어떤 거였냐면, y는 x제곱은 x축으로 이만큼, y축은 3만큼 평이동 거였어. 근데 이렇게 써놨어. 저희가 만약에 내가 이렇게 써놓은 거야. 이렇게 써놓으면 뭐가 안 좋냐? 평행이동이 안 보이죠. 그럼 이렇게 일반형으로 써놓으면 우리가 어떻게 바꿨죠? 뭐로 바꿨잖아, 무조건? 표준을 바꿨죠?
얘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일반형이 써있으면 뭐로 바꿔줘야 된다? 표준형으로 바꿔줘야 돼. 표준형으로 바꿔줘야지만 이 K값, 기본형도 보이고 평행이동도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인다는 거죠. 요 바꾸는 원리가 나눌 수 있는 거야. 저번 시간에 했었었는데 내가 유리식 끝날 때 중요하다고. 어떻게 보는 거예요? 그때도 알려줬지만 직접 나누는 게 나눠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나눠서 연습해보라고 그때 좀 시켰었는데 분명히 다음 시간에 나온다고 예고편을 찍었지만 봐봐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얘를 한번 들어줄게. 14분의 5가 있으면 얘를 대분수로 바꾼다 그러면 14를 5로 나눈 다음에 5이 10이 되겠고 4가 남죠. 2는 앞에 나오는 그 다음에 5분의 여기 위로 올라오죠. 이게 바꾸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6이 몫이 따로 나오는 거야. 이게 2. 그 다음에 요 4가 K값이야. 바꿨을 때.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x-에 2x-1 나눠요. 그럼 이제 나눌 때 뭐가 되죠? 여기가? 2가 되겠죠? 그럼 2x 빼기 2가 되니까 빼주면 뭐가 나오냐면 1이 나옵니다. 그럼 요 2가 앞에 쓰여지는 거고 x-1분의 요 1이 여기로 올라오는 거지. 이렇게 바꾸는 거죠. 이렇게. 여기서 한번 나눠야 돼. 한번 좀 나눠야 돼. 나눠야 되는데 이제 안 나누고 하는 것도 알려줄 테니까 이제 나누기 귀찮으니까 그래서 요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거야. 자 그러면 보세요. 이제 연습을 다 해보세요. 제발 이런 거 안 하고서 왜 안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무조건 이건 해야 되는 연습이니까 기본적으로 자기가 직접. 자 그럼 얘 봐봐. 여기서 직접 안 나누고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냐. 봐봐. 얘가 2지. 2로 묶어. 그 다음에 무조건 분모를 써. 지금 거꾸로 가는 거야. 이렇게. 무조건 분모를 써. 그러면 여기서 뭐가 상수가 돼야지만 이게 그 뭐냐 마이너스 되겠냐. 뭐가 있어? 이거 마이너스 2잖아. 얼마 더 해야 돼? 상수는. 지금 이게 x-1분의 지금 이 상태야 지금. 2x-1이니까 지금 2배가 돼서 2x를 맞춰줬잖아. 그럼 여기 마이너스 2잖아. 마이너스 2 되면 얼마 더 해야 돼? 플러스 1이지. 이렇게 쓰면은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어서 나눈 것처럼 할 수가 있어. 직접 안 나눠도. 그럼 이렇게 먼저 쓰는 거야. 그럼 x-1분의 뭐가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고. 이렇게 하면 2가 되는 거니까 1을 갖다 이렇게 쓰는 거지. 그래서 직접 안 나눠도 요 모양에다가 요 개수 먼저 쓰고 그냥 요 모양 그대로 올려. 그냥 나눠가지고 곱하는 것처럼 저희 쳐요. 나눌 수 없네. 나눌 필요가 없는 거지. 오. 그래서 요거를 거꾸로 생각했다 보면 돼. 그래서 직접 잘 안 나눕니다.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해요. 여기서 그러면 이 그래프는 뭐냐? y는 x분의 1을 기본형으로 받고 x축을 얼마큼 표현한 거야? 1만큼. y축을 얼마큼 표현한 거야? 2만큼 평행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지. 맞아 안 맞아? 그럼 얘를 그래프에 그려요. 자 이제 여러분 그려보세요. 다시. 그러면 정근선은 x가 1이 되겠고요. 정근선은 무조건 먼저 그리는 겁니다. 기본이요. y는 2를 그립니다. 아까도 그렸겠지만. 그 다음에 여기가 1이기 때문에 이쪽 위에랑 이쪽 밑으로 그리면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야. 그럼 이렇게 그려지겠죠. 정근선을 기점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해서 그려집니다. 이때 그다음에 플러스 1이어서 오른쪽 위 왼쪽 아래지. 아니 저희 y는 x-1분의 2x 플러스 1이어서 저 플러스 3으로 해야 돼요. 함으로 해야 돼? 예. 플러스 1이야 문제는? 네. 문제는 플러스 1이네. 그럼 3으로 해야 되겠군요. 그럼 정근선이 몇으로 올라가는 거야? 아니 3으로 바뀌겠네. 이게 여기는 똑같네. 여기는 똑같잖아 어차피. 여기만 3이네. 네. 그죠? 좀 멀어진 거죠? 네. 자 봐봐. 이때 정의역이 어디라겠어? 이 그래프에서 정의역이 어디래? 그래프에서 1146번 정의역 뭐래? 문제에서 이거야 그거. 2가 어디야? 여기란 말이야. 여기만 보겠다는 거야 그래프에서. 요쪽만. 정의역이 2보다 클 때만 찍겠다는 거야. 그럼 나머지는 사실은 그림에서 빠진다 안 빠진다? 빠져지는 거야. 저기 쪽만 찍겠다는 얘기야 지금. 지금 그래프 그려놓고서 정의역이 x는 2보다 커졌다고 했죠? 이쪽만 보겠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때 치역이 뭐냐? 여기 y좌표 찍히는 거니까 요거부터 요 사이가 됩니다. y좌표 여기만 찍히자. 이게 보여야 돼. 치역이 x좌표가 여기만 클 때만 찍는 거야. 지금 찍혔을 거야. 근데 y좌표는 요 사이에서만 찍히는 거죠. y좌표 이렇게 찍힌단 말이에요. y 3인 것 같은데. 이 대입하면 나오잖아.
뭐 고민하지 말고 대입을 하는 게. 지금 그래프가 x-1분의 2 더하기 3인 것 같아요. 그래? 아니야. 그럴 순 없어. 아까 말드렸네. 왜냐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x-1분의 2에 x-1이고 이게 플러스 아까 1이었냐? 네. 그럼 플러스 3이잖아. 네. 그럼 이렇게 돼서 x-1분의 3이고 이렇게 해서 2가 나오는 거지. 이쪽이 2라고 이렇게. 아, 그러네요. 맞다니까. 네. 3인 거야 그냥. 네. 자 그럼 2 대입할 때 y 값이 뭐가 나오냐? 2 대입할 때 y 값 뭐 나와? 2 대입할 때 뭐 나오냐고요? 2 대입할 때 5 나와요. 이게 5인 거야. 이게 2,5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y좌표가 어디까지 올라간 거야? 지금 이 y좌표 이게? 온 겁니다. 네. 그러면 이거 치역 보이지? 2보다는 크겠죠? 네. 2는 안 되니까 5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지. 그래서 치역이 뭐가 된다? 2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이게 뭐가 된다? 치역이라. 그래프를 보고 정의역 치역을 정확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걸 묻는 거야 지금. 그래프를 다 그려보고 네가 해봐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내가 지금 첫 번째 문제부터 풀어줬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은 A 스텝부터 풀어야 돼. 그래프를 다 그려봐야 돼. 내가 2,5쯤 뭐예요? 평력이 x에 2보다 큰 왔다는 거야. 네. 여기만 그려진다고 지금 그래프가. 네. x좌표 여기만 그려진다고. 근데 y좌표가 요 사이에 있잖아 지금. 그래프가 그려진 게. 아, 정교선이. 정문선은 2고고 아무리 커져봤자 2보다는 큰 거야 무조건. 네. 제일 위에 있는 게 뭐야? 이게 최대값이잖아. 아, 지금 그게 정교선이 꼭 중요하구나. 정근선은 무조건, 그러니까 유리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압도적으로 정근선이야. 그래프 그릴 때도 중요하고 모든 문제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뭐 대칭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를 연습해야 되냐면 이거 표준형 바꾸는 거 당연히 연습하셔야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연습을 해야 되죠 무조건. 이거 연습을 안 하면은 답이 없어요. 노답이에요. 자, 잠깐 쉴 텐데, 여러분들 이제 뭘 풀어보냐면, 유리함수에 보면 A가 있어요. 여기 169페이지가 있어요. 169페이지 한번 치세요. 169페이지를 한번 지금 해보세요. 그 왼쪽만. 169페이지, A 스텝. 지금 풀어보세요. 쉬는 시간 동안에. 자, 결론은, 유리함수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할 텐데 유리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앞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기 전에 그래프를 다 그려보는 겁니다. 정근선도 다 찾아보는 거고 그 다음에 정의역 치역도 다 찾을 수 있어야 되겠고 대칭도 다 찾을 수 있어야 되겠고 표준형도 일반형에서 표준형으로 다 바꿀 수 있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A스텝을 다 풀면서 안 된 친구들은 천천히 따라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곧바로 푸는 게 아니라 A스텝에서 기본기들을 다 다지고 연습이 다 되고 그래프를 다 그린 상태로 넘어와야 됩니다. 그래프만 잘 그릴 수 있다면 여긴 쉬운 파트가 되는 거고 그래프를 잘 못 그린다. 그러면 뭐 망한 파트가 되는 거예요. 그냥 뭐 볼 것도 없어. 그냥 어려운 문제들은 손도 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정의역 치역 보는 건 가장 기본이 되는 거고 특히 정근선이 중요하다. 자, 1148번도 같이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그래프 그려놓고서 정의역 치역 보는 거를 생각보다 잘 못하더라고. 내가 시켜보면 애들 잘할 것처럼 생겼는데 잘 못해요. 그래프 그리면서 다 찾아내야 됩니다. 자, 이것도 이제 표준으로 바꿀게요. 자, x 플러스 3이 분모니까 위에를 2배에 최고차항이 2니까 2배에 x 플러스 3으로 한 다음에 깔맞춤을 시키려니까 2x 플러스 6이니까 9를 빼야 되겠네요. 그래서 x 플러스 3분의 마이너스 9 더하기 2가 되겠습니다. 자, 1148번 하고 있어요. 1148번. 자, 그래프를 항상 그리셔야 돼요. 기본이에요. 그래프를 안 그리고 문제를 풀고 있다? 자존심이 아니에요. 그냥 공부할 이유 자체가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그런 애들이 있어요. 정말 신기한 친구들이 있어요. 야, 참, 가르치다 보면 별의별 애들 다 봐요. 그런 친구들이 성공할 확률은 0에 가깝다고 봅니다. 하지만 하는 걸 다 해. 모르겠어.
자, 정근선으로 따진다면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옮겼으니까 정근선은 x가 마3입니다. 그쵸, 마이너스 3만큼. y축도 2만큼. y가 2가 정근선이에요. 이때 마이너스 9기 때문에 왼쪽 위에랑 뭐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더 그려질 것 같은데 오른쪽 밑으로 0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대충 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겠고 여기에 점대칭이 마이너스 3,2가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가 그려지겠고 대충 여기가 마이너스 1일 때를 지나가는 것 같아요. 보니까 됐죠? 여기까지? 자, 그래프를 그린 거예요. 지금 첫 번째 가장 기본이 표준형으로 바꾼 다음에 그래프 그리고 정근선 찍고 그래프 그려놓은 다음에 정역을 보지 말고 치역부터 볼게요. 마이너스 7보다 작거나 같다. 자, 마이너스 7, 여기 어딘가 마이너스 7 있다고 쳐봅시다. 여기 어딘가 마이너스 7 있어요. 여기에 마이너스 7일 때라고 볼게요. 그러면 그래프가 치역이 마이너스 7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여기가 그려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가고 있는 거지. 이렇게. 그래프로 보자면 치역을 찾는 거예요. 지금 치역을. y가 5보다 크나 같다. y가 5일 때 여기가 2니까 5가 아마 대충 한 이 정도 될 텐데 y가 이제 5가 여기 있다고 봅시다. 여기가 y가 마이너스 7이에요. 여기가 아래쪽을 칠하고 5일 때는 5보다 큰 거니까 커나 같다 했으니까 이렇게 칠해줍니다. 요거를 포함하는 정의역을 구하라는 거예요. 지금 정의역. x좌표. 자, 그러면 일단 여기 x좌표 뭐냐? 5가 나오려고 그러면 얘가 이제 5가 나오려고 그러면 x는 뭐가 될 것인지 찾아봅시다. 넘어가면 x 플러스 3분의 마이너스 9가 넘어가면 3이 돼야 되겠죠? y가 5니까 자리 체인지. x 플러스 3분의 마이너스니까 마3이 되겠고요. 넘어가면 x는 마6. 여기가 x가 마6이 됩니다. 그거 어떻게 보면 x좌표잖아. 여기. 그래프 이렇게 그려있잖아. 네. 지금 y가 5보다 작다니까 이렇게 그려지고 있죠, 지금? 네. 이때 x의 범위니까 바로 여기가 x 범위겠죠. x가 점 찍어줄 테니까. 네. 그러면 첫 번째 마이너스 6은 여기 포함이 되겠지만 정근선은 포함이 안 되겠죠. 마3은. 정의역 요 부분은 마6보다는 x가 커나고 마3보다는 작다가 되겠습니다. 이쪽은 y가 어떻게 되는 y가 5일 때 대입해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프. y가 5라고 했으니까. 아 그러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다 점 찍어서 어차피 점놀이에요. 점 찍어서 y 5일 때 찾으면 x값 대입하면 되는 거고 거꾸로 기본적으로 그래프 다 그려서 정의역 치역 봐야 되겠고 이렇게 치역 다툼이 찍히면은 x좌표 그때 어떻게 찍히나 이렇게 다 찍히고 있잖아. x좌표가. 그러니까 지금 이 정의역 치역을 못 보는 애들이 거의 대다수야. 그러니까 기본기도 연습이 안 되는 거라고. 근데 뒤에 문제를 막 풀고 있어. 웃긴 거지 그냥. 근데 저거 뭐지? 저 함수 저거 1, 2, 3 대입수 풀하네요 저거. 어디에 대입했어? 저 x 플러스 저 5 만드니까 그 1차식으로 5 만든다고 저는 해야 돼요. 저 1차식으로 만들어서 5 풀죠. 이렇게 해가지고 푼 거잖아 지금 이렇게. 5라고 해서 푼 거 아니야 이렇게? x 플러스 3분의 마이너스 9 더하기 2가 5가 될 때 그냥 찾은 거잖아. 네. 저거 1차식으로 해서 풀어요. 아니 넘어가면 3이잖아. 네. x값 구하는 거니까 체인지하면 되잖아 이렇게. 아 그러네. 3분의 마이너스 9는 x 플러스 3이 되겠고 이렇게 체인지 곱하고 나눠서 체인지 x값 구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넘기면 되잖아. 이게 마3이니까 넘어가면 x는 마6이 나오죠. 그냥 계산하는 겁니다. 그냥 뭐 별게 없어요. 그냥 기본 유리식 연산을 할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야. 근데 유리식 연산을 앞에서 배운 겁니다. 지금 이런 문제 풀 때 유리식 연산이 안 되면 계산이 안 되니까 할 수가 없는 거야. 기본적인 계산이. 그러니까 연산이 안 되는 애들 문제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야. 몇일 때를 찾아야 돼? y가 몇일 때 찾아야 돼? 마이너스 7일 때를 지금 찾아야 되는 거야. 자, y가 마이너스 7일 때 또 찾아봅시다. 계산하면은 이게 마7이 되는 거니까 넘어가면 x 플러스 3분의 마이너스 9가 마이너스 9가 됩니다. 자리 바꿔요. x 플러스 3분은 마이너스 9분의 마이너스 9는 1이 되겠죠? x는 몇이 되냐면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자, 요때가 x가 몇이 나온다고요? 마이너스 2가 나온다.
그럼 여기 정리역이잖아. 마3부터 어디까지가 된다? 여기가 정리역이 되겠죠? 찍히는 거니까. 정리역은 마3보다는 크고 마2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되겠죠? 찍히는 부분이. 그럼 이 정의역에 속하는 걸 합쳐. 이거 두 개, 여기랑 여기랑 합치면 되겠죠? 정의역의 범위는, x값이 찍히는 범위는 마이너스 6보다는 커 나갔고, 마이너스 3보다는 작고, 또는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2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게, 결론은 마6부터 마2까지 가는데, 마3이 빠진다는 거야. 해보자면. 그때가 x는 다 찍히고 있는데, 마3이 딱 빠져. 그럼 이제 이때 정수의 개수는 몇 개냐? 정수의 개수는 마이너스 6부터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마3 빠지죠? 네, 마이너스 2. 총 몇 개가 나온다? 4개가 정수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정의역, 치역 찾는 거는요, 가장 기본이고, 이번에 문제에서 저 공역을 안 주고 취합을 안 주고 정의로 줬으면은 y다가 넣어서 푸는 거네요. x에다 집어넣고 y값을 구하면 되겠죠. 정의역을 주면 치역을 찾으라고 할 거고, 대부분이. 치역을 주면 정의역을 찾으라고 할 거고, 어차피 그래프 그려가지고 그 치역에 따라서 그래프 부분을 찾아낸 다음에 그때 x값은 어디가 찍히는지를 찾아내야 돼요. 결론은 이게 가장 기본기예요. 이게 안 되는데 뒤에 문제를 풀고 정의역과 치역을 잘 못 보고 있는데 많이 풀고 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얘는 어차피 의미가 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뒤에 문제를 풀어봤자 알고 푸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그냥 대충 외워서 풀고 넘어간다는 거야. 뭔지 원리를 몰라요. 그렇게 공부하는 놈들이 진짜 많아요. 그리고 공부했다라고 하는데 그건 내가 이제 다시 말할게요. 그거는 공부를 했다는 게 아니라 그거는 뻘짓을 했다. 의미 없는 짓을 하고 안 되겠다. 왜 그러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하지 말라고 해도 그렇게 공부합니다.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문제를 풀더라도 제대로 이해하고 풀고 있냐가 중요하다고 했죠. 내가 매번 얘기해서 같은 얘기 계속하고 있어요. 1149번. 자, y는 x 플러스 a분의 bx 더하기 7인데, 자, 이 문제부터 애들이 조금 낯설어지는 게 이제 미지수, 미정계수가 들어가죠. 그래서 얘를 평행이동 시켜요.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얼만큼?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을 시켰더니, 자, 뭐가 됐다? y는 x분의 1이 됐다. 자, 이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잘 보세요. 잘 봐. 대부분 애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푸냐면 이런 식으로 풀어. 여기서 이렇게 평행이동 시켜서 일로 온다라고 문제를 풀어요. 바보 같은 짓입니다. 반대로 가는 계산이 훨씬 쉬워요. 당연했지만 y는 x분의 1을 반대로 가니까 이거 부호는 반대로 해주면 돼요. x축으로 마3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 시키면 얘가 나온다. 이게 계산하기가 훨씬 쉬워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 거냐, 이쪽으로 갈 거냐는 반대로 가면 x좌표만 반대로 가면 되고 y좌표도 반대로 가면 되는 거야. 뭐 어려울 게 없어요. 당연하지만 이쪽에서 왔대. 반대로 갈 때는 반대로 가면 되겠죠. 당연한 얘기인 거죠. 뭐 되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죠, 지금 이게. 그래서 이쪽으로 평행시키는 것보다 이쪽에서 이쪽으로 평행시키면 편해. 왜냐, 여기 미수가 있잖아. 얘를 일단 표준형으로 바꾸는 것 자체가 계산이 이쁘지가 않아요. 계산해봐. 여기 계산해보세요. 이거 표준 바꾸세요. 지금 이거 바꿔봐. 이거 지금 바꿔봐. 지금 빨리. 다들 바꾸세요. 표준형으로 바꿀 수 있는지. 문자 들어가면 못 바꿔요, 애들. 같은 원리인데도 못 바꾼다니까? 문자만 들어가면 약해져요. 그냥 뭐 별거 없는데 그냥 못해요. 그냥. 문자만 같은 원리라니까 원리가 바뀌는 게 여기서 나왔던 원리랑 체인지가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 똑같은데도 못 바꾼다니까 애들이. 그 얘기는 뭔 소리냐? 원리를 기억해서 바꾼 게 아니라 대충 외워서 바꿨다는 얘기예요. 대부분의 애들이요 외워요. 그냥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야. 이게 왜 이렇게 바뀌었지? 어떤 원리였지? 뭐였지? 이거 생각하는 애들은 별로 없다는 거야. 머리를 안 써요. 개점 위협돼 있어요. 항상 그냥 대충 외워가지고.
대충 외워도 밑에 거. 고민도 안 해. 머리를 안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문자만 나오면 다 틀려요. 안 된다 맨날 그러는 거예요. 바뀐 원리가 없어요. 문자가 들어갔을 뿐이라니까. 못 바꿔요. 은근히 못 바꾼다니까. 이걸 못 바꿔서 틀려. 그만큼 대부분의 애들이 머리를 못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얘기하지만 머리를 제대로 쓸 수 있는 애들이요 극소수예요. 상위 20%도 제대로 못 써요. 나머지 80%들은 그냥 시킨 것도 못 하거나 시킨 거 하면 다행인 거예요. 매번 얘기하잖아. 내가 말했잖아. 기본적으로 사람이라는 거는요 멍청해요. 그러니까 뭐를 지금 계속 개발하고 있냐면 인공지능 앤드 로봇을 개발하는 거예요. 왜 개발하냐? 누구를 대체하기 위해서? 사람이 대체하기 위해서. 슬픈 현실인 거죠. 왜냐? 사람이 그만큼 멍청하고 제대로 못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를 대체시키겠다? 기계를 대체시키겠다. 멍청하기 때문에. 사람이 정말 똑똑했다면 인공지능이 굳이 필요할 필요가 없는 거죠. 사람이 기본적으로 멍청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대학교를 나왔다고 하지만 머리를 못 씁니다. 슬픈 현실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그래도 우리나라는 그래도 조금 나아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지금 사교육을 건너 갖다 부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래도 전체적인 사람들의 머리 퀄리티가 그래도 좀 있는 편인데 정말 공교육만 있는 나라들은요 사람들이 진짜 멍청해요. 진짜 멍청합니다. 특히 서양 사람들 중에서 멍청한 사람 진짜 많아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공부를 진짜로 하다 보면은 느끼게 돼요. 아, 이래서 교육이 필요합니다. 진짜 여러분 느끼게 됩니다. 나중에 한번 커보세요. 알게 돼요. 아,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보다 똑똑하지가 않구나. 그러니까 항상 사기가 쳐지는 거예요. 왜냐? 대부분 사람들이 멍청하니까 속이기가 되게 쉽다는 거예요. 멍청하니까. 얘는 다 속는 거예요. 판단을 못해요. 가짜뉴스는 왜 항상 범람하고 있냐? 왜일까요? 가짜뉴스를 들어도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구분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슬픈 현실이죠. 그게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유튜브를 보고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뭔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 판단을 못한다는 거예요. 대부분. 근데 그걸 믿고 있죠. 그 사람이 진실을 얘기했다는 보장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 커보면 알게 돼요. 누가 똑똑한지 누가 멍청한지에 대해서는 여러분 크면 알게 돼요. 그 순간 여러분들이 공부 좀 할 거야.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머리 좋은 놈들이 분명히 위로 올라가거든요. 머리를 써야 돼요. 무조건. 고민하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언제? 지금. 지금 하셔야 돼요. 나중엔 늦어요. 자, 얘를 만약에 표준을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B로 항상 얘를 묶었잖아. 그럼 BX 더하기 AB죠. 7로 만들어야 되니까 AB를 빼고 플러스 7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를 표준으로 바꾸면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렇게 해서 B가 되는 거죠. 계산이 별로 이쁘진 않아요. 하지만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문자가 됐다고 해서 뭐 나누는 거에 대해서 뭐 개념이 뭐 크게 바뀌었다든지 그런 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것도 우리가 못한다는 거죠. 생각보다 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보다 머리를 쓴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거의 안 쓰고 쓰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우리가. 그냥 대충 외우고 넘어가는 거야. 매사가 다 그렇게 돼 있는 거죠. 몸에 밴 거야. 그런 공부 방법에 대해서. 특히 우리나라가 되게 좀 심한데. 거기다가 x 플러스 2 넣으면 다 저게 돼요. B에다 x 플러스 2 곱하면 다 저게 나와요. 뭘 곱하면 나왔다고? B 곱하기 x 플러스 2. B 곱하기 X 플러스 A? 네, 이거 저렇게 나와요. 지금 B로 묶었잖아. 이걸로 다 묶고 있잖아. 지금 요거 앞에 있는 계속 다 묶잖아. 네. 그 다음에 분모 쓰잖아. 근데 상수만 맞춰주면 되잖아 지금. 아, 그러네. 그러니까 원래가 다 똑같다니까. 어차피 BX가 나오기 때문에 상등식이기 때문에 A, B가 나왔지. A, B가 나온 건데 7로 가야 되니까 A, B를 빼고 7을 더해주면 7로 가겠죠. 네, 그러면 여기서 정리하면 BX 더하기 A, B가 될 거 아닙니까? 네. 7로 바꿔야 되잖아. 네. A, B를 빼고 7을 더하면 여러분 똑같아지겠죠. 상등식이 되겠죠. 그러네요. 그냥 같은 원리야. 여기서 똑같은 원리였어. 사실 문자,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보다 제가 가르쳐보면 알겠지만 여러분은 머리를 안 쓰고 있어요. 그냥 원리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수학을 잘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어떤 현상을 봤을 때 원리를 파악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원리를 파악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여러분들 세상을 다 똑같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니까? 머리가 좋은 사람이 보는 세상과 머리가 나쁜 사람이 보는 세상은요, 완전 다른 세상이라는 거야. 똑같은 세상을 똑같이 보고 판단하지 않는다니까? 그게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왜 그게 문제냐? 똑똑한 사람은요, 어떤 현상을 딱 보는 순간 어떻게 흘러갈지가 보이면서 미리 대비를 하고 미리 좋은 데를 선점하고 있다. 그러니까 성공하는 거야. 근데 멍청한 사람들은요, 다 흘러가요. 봐도 뭔 소리인지 몰라요. 남들이 와가지고 그게 그렇대.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그걸 믿고 따라가요. 그리고 어떻게 되죠? 망하는 거죠. 되게 많아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된다. 남이 얘기한 거를 100%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선하지가 않아요. 진실이 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온 거면요, 여러분들 등쳐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특히 사회 초년생인데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 사기 쳐먹기 딱 좋은 애들, 준비된 애들, 그런 애들, 야, 지금 뭐 많아요. 여러분들 나중에 나가보세요. 자, 지금 뭐 미정선자니까 안 되겠지만 머리 잘 쓰셔야 됩니다. 고민을 많이 하시고요. 자, 이 x분의 1에서 그래서 여기 바꾼 다음에 문제를 풀면요,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번 바꿨을 때 지금 어떻게 됐냐? 지금 바뀌었던 게 x분의 a분의 마이너스 ab 플러스 7분의 더하기 b니까 요것 대신에 평행이동 시켜요. x축으로 3만큼. 그럼 x좌표에다 뭐가 대입하냐? x좌표에다가 x 마이너스 3이 대입하겠고 y좌표에다가 y 플러스 2가 대입하니까 대입해서 바꿔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예요. 지금 잘 보세요. 여기서 이게 둘이 같다라고 했으니까 이거 넘기겠죠. 자, 이렇게 하면 계산 엄청나게 복잡해요. 제가 이거 왜 이렇게 하면 안 되는지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요게 일단 x가 돼야 되니까 이게 x가 되면 a가 뭐가 되는 수밖에 없냐면 3이 돼야 돼요. 자, a가 3이 되면 나가면 여기서 3b 플러스 7인데 3b 플러스 7이죠. 얘도 b-2죠. 근데 b-도 없어져야 돼. 이게 0이 돼야 돼. 그럼 b는 뭐가 된다? 2가 돼야 되는 거죠. 마이너스 AB죠. 미안해요. 그래서 A3, B가 이게 나와요. 근데 봐봐. 이 문제를 여기서 반대로 평행이동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X축 마이너스 3만큼 반대로 가니까 X 대신에 X 플러스 3을 대입하는 거야. Y 대신에 Y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 거야. 그럼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얘를 넘겨요. 그 다음에 얘를 통분해. 그러면 A, B가 그냥 나와요. 쉽게 나온다는 거죠. 통분하게 되면 X 플러스 3분의 거꾸로 올라가는 거래. 2는 2X 더하기 6이니까 2X 플러스 7이 나옵니다. 그래서 A는 3이고 B는 2가 더 쉽게 나와요. 이런 문제들은 반대로 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계산이 훨씬 쉽기 때문에. 자, 평행이동 엄청나게 연습하세요. 가장 기본이에요. 여기 앞에 있는 문제들이 잘 안 풀리고 잘 모르겠다면 그래프를 많이 그려보라는 얘기예요. 뒤에 넘어갈 필요가 없어요. 아무 의미 없는 짓이에요. 하나씩 그려보시고 집에서. 자, 평행이동에 대해서 겹쳐진다라는 거야. 지금 평행이동하면 겹쳐진다라는 얘기인데, 평행이동 겹쳐진다는 얘기는 결론은 뭐냐? 기본형이 얘다. 기본형이 같으면 지금 K가 몇 분의 몇일 때가 기본형이냐? K가 5분의 1이라면 다 겹쳐지는 거예요. 평행이동했을 때. 기본형 같은 거 찾아라 그 얘기야. 지금 이 문제가 1152번이. 이 그래프가 평행이동에 대해서 이 그래프와 겹쳐진다는 얘기는 기본형이 다 똑같은 놈들이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기억부터 쳐봅시다. 기억은 y는 5로 묶겠죠? 5로 묶으면 이렇게 될 겁니다. 잘 보세요. 분수식 나오면요, 애들이 연산을 못해요. 같은 원리에도 연습 다 하셔야 돼요. 자, 이건 뭐냐? 지금 5분의 1이 K가 5분의 1이 맞아요. 그리고 그거를 얼만큼 X축 평행하는 거야? 1만큼 평행이동한 겁니다. 지금 이 그래프는 5로 묶어버리게 되면 이 그래프는
y는 5x분의 1을 x축으로 얼만큼 평행이겠다? x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예요. 기억이 맞아요. 자, 얘를 표준을 바꾸는 거 다 해야 돼요. 분수식일 때 잘 못합니다. 연습을 다 하셔야 돼요. 제발 좀 하세요. 아무것도 안 하죠.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할 겁니다. 안 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지겹지만 얘기해도 안 합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바꿔요. 자, 얘 나눠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몇이 나오냐? 5분의 10x죠? 자, 이 상태로 나누기 얘는 되게 쉬워요. 나누기 되게 쉬워요.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나누면 됩니다. 그럼 뭐가 나오냐? 5x분의 1 더하기 2가 나옵니다. 자, 이거 그냥 이렇게 나오면 돼요, 여러분들. 어려운 거 전혀 없어요, 그냥.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y는 5x분의 1을 y축으로 얼마큼 평행했다? 이만큼 평행이동한 겁니다. 니은도 맞아요. 자, 지금 나누면 되죠, 뭐. 지금 y는 5x 플러스 5니까 5에 x 더하기 이렇게 묶어주시고요. 5x분의 5는 위는 10으로 묶어줘요. 그럼 10에 x 플러스 1 쓴 다음에 맞춰줘요. 그럼 플러스 10이니까 3대려면 마이너스 7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면 2가 되는 거고 이렇게 쓰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쓰면 2가 되는 거죠. 이렇게 나눠줍니다. 자, 분모도 다 모아주시고요. x 앞으로. 그래서 얘의 표준형은 뭐가 되냐면 y는 5x분의 마이너스 7이 표준형이기 때문에 얘는 7이에요. 다 바꾸는 겁니다. 다 표준형 바꾼 다음에 기본형 다 똑같은 것만 찾으면 돼요. 자, 리을. 자, 이거 분수식 나오면 못 바꿉니다. 다 연습하세요. 하라고 안 하는 놈들 체발이겠지만. 자, 얘도 이제 마이너스 5로 묶어요. 마이너스 5로 묶으면 x 빼기 1이 되어집니다. 그럼 얘는 이제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한번 써주고 그럼 마이너스 x 플러스니까 2대면 플러스 1이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쓰면 5분의 1이 나옵니다. 얘의 표준형은 뭐냐? y는 5x분의 마이너스 1이 표준형이에요. 그래서 얘도 답이 아닌 거죠. 자, 여기 지금 계산 연습 시키려고 분수식부터 시작해서 다 갖고 왔어요. 그래서 표준형 바꾸는 거를 헷갈린 것들을 다 내놓은 거야. 연습해라. 못해요. 연습 안 하는 분들 다 틀립니다. 이거 시험 문제 나오잖아요? 다 틀려요. 근데 다 안 합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이런 거 잘 내요. 왜냐? 그냥 기본적인 거 연습돼 있냐. 쉬운 문제라고 냈는데 애들이 대부분 틀린다는 거죠. 틀려요. 연습 안 한다니까? 이거 나누는 거 연습 안 해가지고 못한다니까요, 이거? 묶어가지고 하는 거. 생각보다 여러분 잘 못합니다. 집에서 다 해보시고요. 안 되면요, 다 물어보시고요. 될 때까지 고민하세요. 뒤에 뭐 많이 풀어봤자 아무 일 없어요. 지금 표준형도 못 바꾸고, 그래프도 못 그리고, 뒤에 왜 풀고 있습니까? 어차피 모르는데. 풀어봤자 뭔 소리인지도 모를 텐데. 자, 유리함수 그래프와 점근선 문제가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아주 중요한 문제죠. 자, 이제 잘 보세요. 1153부터 1153번에 아주 중요한 문제가 나와요. y는 x 더하기 c분의 엄청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들. 혼자 놓으면 그렇게 못 풀어요. 얼마나 바보같이 푸는지 몰라요. 2,1을 지나간다. 그 다음에 점근선을 줬어요. 자, 잘 기억하세요. 자, 이 문제에서 점근선은 다 뭐를 준 거냐라고 한다면, 자, 기본적으로 잘 봐. 자, 잘 들으세요. 자, 요거였는데, 자, 똑같아. 어차피 유리함수는 3개의 미지수 찾는 거야. 뭐 찾는다고요? 3개. 3개 미지수 찾는 건데, 중요한 거는 이 P하고 Q는 뭐를 담당하는 미지수냐면 평행이동입니다. 그러면 평행이동을 담당하는데 얘네 둘이 평행이동을 담당하는 놈들이야.
근데 이 평행이동은 누구 안에 가장 숨겨져 있냐면 점근선에 숨겨져 있는 거야. 점근선을 보면 평행이동을 알 수가 있는 거야. 지금 정근선에 뭐라고 줬죠? x는 마이너스 1, y는 2라고 줬어. 그 얘기는 x축으로 얼마큼 평행이 된다는 거야?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2만큼. 왜냐? 원래부터 점근선은 x는 0, y는 0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점근선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 이 평행이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통해서 뭐를 알 수 있다? 곧바로 우리는 PQ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야. 이 얘기는 결론은 X축은 P는 마이너스 1만큼 평행하고 Q는 2만큼 평행했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면 미수가 몇 개밖에 안 남냐 유준형? 몇 개 나와 미수면? PQ 아예 묻잖아. 점근선 줘서 몇 개 나와 미수? 어? 지금 X, Y 제발 미지수 아니야 제발 이제 X, Y 제발 미지수 놓지마. X, Y는 그냥 우리 X, Y 대응이에요 진짜. 아 맨날 이제 지겹지 않냐 이제 X, Y 내가 미지수 아니라고 몇 번에 얘기하냐 진짜 지겨워 죽겠어 이제. 자 뭐야 남는 거 미지수 K밖에 없다고. 결론은 유리함수도 미정계수 3개 찾는 거야. 다 똑같아. 2차 함수도 다 똑같잖아. PQ 평행이동 A 찾는 거 다 똑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평행은 줬는데 봐봐 여기서 이제 제일 멍청한 놈들 어떻게 접근하냐. 자 잘 봐. 여러분 생각해봐. 2차 함수에서 꼭지점을 줬어. 그러면 표준형으로 접근해야 돼? 일반형으로 접근해야 돼? 일반형. 아니지. 당연히 표준형이지. 표준형 이름이 뭐지? 이게 표준형이라고 지금 평행이동이 보이는 거. 이게 일반형이라고요 지금. 오늘 표준형으로 해야죠. 그래.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지금 일반형으로 접근해야 될까? 뭐로 접근해야 될까? 표준형으로 접근해야 될까? 평행이동을 줬으니까 뭐로 접근해야 된다? 표준형으로. 근데 애들이 여기 지금 봐봐. 잘 봐봐. 애들이 대부분 봐봐. 이 문제 풀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똑같아요. 여기 지금 뭐로 줬냐? 일반형으로서 표준형 줬어. 표준형. 일반형으로 접근한다.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다 튀어요. 물어보는 거야. 분명히 여기서 준 조건들은 표준형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일반형으로 적혀져 있다고. 일반형으로 접근해서 튀어갖고 와요. 안 풀린대.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잡아. 지금 P가 마이너스 1이고 Q가 1이니까 대입하면 이게 표준형 접근해야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고. 지금. 그 다음에 K값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점을 대입하면 된다? 한 점을 줬잖아. K값 구하라고. 무슨 점 줬어? 2,1. 그래서 2,1을 대입해서 K값을 구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평행이동을 주면요. 우리는 그래프에서 절대 일반형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없어요. 꼭지점을 줬다? 평행이동 준 거야. 2차 함수에서 꼭지점은요. 대놓고 뭐를 준 거다? 평행이동을 준 거예요. 자, 유리함수는 뭐를 주면 평행이동을 준 거였다고 그랬지? 내가 방금? 뭐야? 유준형. 뭐 주면 평행이동 준 거라고 했어? 유리함수에서 뭐 여기 써있지 않냐 지금 내가 여기 야 내 앞에 지금 읽으면 보이지가 않냐 지금 야 씨 어? 야 여기 뭐 써있냐 평행이동 어디 밑에 써있어 평행이동 뭐 밑에 써있어 지금 아니 뭐 밑에 써있냐고 평행이동이 뭐 밑에 써있어 지금 그래 정근선에 주면 평행이동을 준 거라고 지금 대놓고 당연히 표준형으로 접근하겠고 2,1에다 대입합니다. 1 3분의 k 플러스 2 넘어가면 3분의 k는 마이너스 2 k는 마3이 나오는 거죠. 마3이에요. 자 찾은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한다? 통분해서 뭐로 바꿔준다? 일반형으로 바꿔주면 답을 구할 수가 있다. 자,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표준형으로 접근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평행이가 다 좋기 때문에. 자, 그러면 자 x 플러스 1분의 마3 자, 얘 통분하면 2분의 x 플러스 되겠죠? 이 통분도 안 돼가지고 하는 놈들은 앞에 계산 좀 제발 좀 하세요. 뭐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야 대체? 어디까지 해줘야 돼요? 2x 더하기 2에다가 마3 붙어서 통분하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A는 2가 나오겠고요. B가 마이너스 2 나오겠고 C가 1이 나옵니다. 다 제곱해서 더하래요. 여러분들 수학 똑바로
여러분들 다 집에 가요. 여러분들 집에서 나 수학 공부 하나도 안 하는데요. 조만간 스포자 됩니다. 장담할게요. 하나도 못 알아주실 겁니다. 수학을 공부를 하나도 안 하는데 알아들었다. 천재예요. 기본적으로 공부를 안 하면 수학을 알아낼 수 있는 과목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수학은 미친 듯이 공부해도 못 알아듣는 놈들이 상당히 많아요. 슬픈 이야기죠. 그 정도로 공부를 해도 못 따라가는 놈들이 많다고요. 안 하고 따라갔다. 맞죠? 천재면 가능하다고. 근데 여기 왔다는 얘기는요, 천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해요. 공부를 안 하고 따라갈 방법이 없어요. 나한테 그런 거 요청하지 마세요. 없습니다, 그냥. 공부를 안 하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1156번에서 상문제야. 뭐를 계속 또 물어보고 있냐? 점근선을 물어보고 있어요. 자, 1156번 풀 수 있겠어요? 지금 다 같은 개념이야. 결론은 점근선을 구하기 위해서는 뭐로 바꿔줘야 돼? 표준형으로 바꿔줘야 돼요. 평행이동을 찾아야 되니까. 왜냐? 평행이동이 곧 점근선이야. 점근선이 곧 평행이동이야. 대부분 이 문제 잘 못 풀어요, 애들이. 표준형 못 바꾼다니까요, 잘. 여러분들의 머리를 믿지 마세요. 약간 신생아 느낌으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낮은 자세로. 오늘도 낮은 자세로 공부하시면 돼요. 자, 이따가 내가 나중에 이제 원리는 조금 알려주긴 하겠지만, 많이 바꾸다 보면요, 원리가 보여요. 언제 보인다고요? 많이 바꾸다. 고민하면서 많이 바꾸면 원리가 보이는데, 대부분 애들은 고민하지 않아요. 생각하지도 않아요. 원리를 못 찾아요. 그 얘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컸을 때 머리 좋은 놈들은요, 원리를 찾으려고 하고 그거를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불러요.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문제도 못 찾고 해결도 못 합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나중에 보세요. 여러분들 크면 알게 될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돼. 그런 능력이 있어야 돼. 그게 지금 현재 사회가 원하는 인재다. 자, 이거 옴준영 찾았어? 뭐라고요? 찾았냐고, 정근선 다. 정근선이요? 어. 이거 좋아하는 마이 그리고 이거는 정근선이 지금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X, Y 두 개가 나와야 됩니다. 마이 코마요. 정근선이 마이콘마이라는 건 내가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그런 정근선은 본 적도 없어요. 그건 점대칭점이 되겠죠? 아니 이게 저 했네. 아 귀찮다. 자, 이거 다 표준으로 바꿔야 되는데, 자, 원리를 일단 잘 보세요. 내가 할 수 있어요. 원리 알면요, 여러분들이 바꾸는데요, 정근 찾는데 몇 초 걸리냐면 0.1초 정도 걸려요. 보자마자 원리가 나와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게요. 이 그래프 잘 그리고 바꾸는 것만 여기만 잘 되면 진짜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다 해보면 뒤에가 쉬워질 거예요. 근데 대부분 앞에서 망하거든? 안 그려봐요. 한 땀 한 땀 안 해봐요. 평행이동 안 찾아요. 표준형 바꾸는 거 안 해봐요. 분수 나오면 때려쳐요. 그래서 망해. 하라 그러는 거를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망합니다. 똑같은 수준을 겪게 될 거예요. 근데 내가 말했지만 내가 하나하나씩 다 해줄 필요가 없는 게 여러분들 해보면 돼요. 원리는 다 이어줬어요. 자기가 한 땀 한 땀 해보면서 찾아내세요. 그게 수학입니다. 그 정도의 머리가 있으면 살아남는 거예요. 수학에서. 처음 거 Y가 모르겠네. 자, 잘 보세요. 되게 쉬워요. 자, 잘 봐. 여러분들. 내가 숫자로 한번 써줄 테니까 잘 보세요. 자, 이런 게 있어. 자, 조금 복잡해 보이죠? 일단 X축 정근선 찾는 건요, 되게 쉬워요. 왜 그러냐? 분모가 0이 될 때 X값을 찾으면 돼요. 실제적으로. 뭘 찾으면 된다고요? 분모가 0이 될 때. 이걸 아직도 발견을 못했다면 슬픈 이야기인 거죠. 왜냐? 정의역은 0일 때 빠지잖아, 분모가. 그게 정근선이라고 했잖아.
앞에서부터 내가 몇 번이나 얘기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하고 있지 않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의 정근선은요, 이렇게 묶는다고 치면요, 여러분들. 정근선 x는 마이너스 5분의 3이 될 겁니다. 단 뭐만 찾으면 되냐? 분모가 0이 되는 x값만 찾으면 돼요. y축 평행이동 찾는 건요, 사실 되게 쉬워요. 봐봐. 이게 5고 이게 6이죠. 6으로 묶을 거야? 묶으면 요걸 그대로 써준다. 이렇게. 그 다음에 요 뒤에 깔맞춤을 시킬 거란 말이야. 네. 그러니까 y축 평행이동은 요 b야, 그냥. 네. 이게 5분의 6이 나오잖아. 네. 그게 y축 평행이동이야. x 앞에 있는 개수의 b가. 네. 해보세요. 이렇게 끄겠지. 네. 우리가 바꾸면 5의 x 더하기 5분의 3분의 요 뒤에 숫자 바꿔서 쓸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이거는 얘를 쓸 거라고. 5분의 우리 뒤에 쓸 거란 말이야. 이게 나눠지는 거니까. 약분되면서 이게 나눠지니까 이게 나올 거 아니야. 네. 조금 쉬운 걸 해볼게요, 여러분들. 뭐, 잘 이해를 못하니까. 이 원리가 다 똑같아요. 만약 이렇게 있어. 그럼 내가 얘를 바꾸는 방법은 똑같아요. x 플러스 3 쓰고, 이 2배 있죠? 2배 쓰고, x 플러스 3 그대로 써줘요. 네. 나는. 그냥 깔맞춤 하잖아. 못 빼, 여기서. 못 빼면 돼. 여기서요? 1 빼면 되잖아. 네. 빼면 돼요. 그럼 얘는 표준형에 갖다 쓰는 거고,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이 b가 약분되면서 사라지니까 이게 y축 평행이동이에요. 왜냐? 그 2가 Y축이에요. 이렇게 될 거 아니야. y축 평행이라고, 2가. 오, 그러네. 그러니까 그 때문에 그냥 2분의 똑같아. 이걸 보는 순간 x축 평행이동은 되게 쉬워. 얘가 0 될 때 찾으면 된단 말이야. y축 평행이동은 요 개수의 뒤에요. 5분의 6이 되는 거야, 그냥. 엄청 쉬운 문제네. 이것도 여러분 하다 보면요, 금방 찾을 수 있어요. 단지 안 해보고요, 그냥 대충 넘어가. 얘도 그냥 보면요, 그냥 정리가 나오는 거야. 그냥 뭐냐, 딱 보는 순간, x는 마이너스 a예요. y는 뭐냐? 마이너스 1이죠. 이거, x 개수비가 1분의 마이너스 x니까. 마이너스 1이라고. 얘는 뭐가 되죠, 정근선이? x는 2가 되겠죠. y는 뭐가 되겠죠? y 정근선은 y는 a가 될 거라는 거죠. 굳이 표준형으로 바꾸지 않더라도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인다고. 요 개수의 b가 y축평이 되는 거야. 여기 1분의 마이너스 1, 1분의 a. 요 개수의 b가 y축평이라고. 이 원리가 지금 같은 원리입니다. 찾다 보면 금방 알게 돼요. 저 개수 b, 1차항의 개수의 b가 y축 평행이동, y축 정근선이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다 알게 돼요. 요거를요, a가 지금 양수예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봐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인데 실제적으로 마이너스 a, x는 마이너스 a가 이렇게 있어야 되겠고, x는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x는 2, x는 2 여기 있겠죠? 얘는 양수고 얘는 음수예요.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y는 마이너스 1, y는 마이너스 이렇게 있겠죠? 그 다음에 y는 a가 있겠죠. 이렇게 정근선이. 이걸로 들었다는 표현답이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자, 운전이 x 가로 길이 몇이야? 가로 길이 2 플러스 A. 2 플러스 a. 자, 유정 세로 길이 몇이야? 이거 봐야지. 왜 거기 봐? 여기 그려놨는데 왜 거기 너 그려놨어 거기? 거기 왜 보냐고. 여기 보라고. 지금 가로 세로 길이를 지금 거기 왜 봅니까 대체? 내가 앞에다 지금 써주고 있는데 뭐야 세로 길이. 여기서 여기 빼면 되잖아. 위에서 아래 빼면 길이 나온다고 맨날 얘기했잖아. x 좌표는 오른쪽에서 왼쪽 빼면 된다. y 좌표 위에서 아래 빼면 된다. a에서 마이너스 1 빼면 a 플러스 1이라고요. 둘이 곱한 게 너희비라고요. 가로 곱하기 세로. 그게 몇이다? 20. 그때 양수값 구하라고요. 2차 방정식이잖아요. a 양수입니다. 문제에서 2차 방정식이야. a제곱 더하기 3a 플러스 2는 20이니까 넘어가면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a 플러스 6, a 마이너스 3은 0이 돼서 a 값은 양수니까 마이너스 6과 3이 나오는데 양수가 있으니까 a는 3이다. 자, 정근선 너무 중요합니다. 평행이동 너무 중요해요. P하고 Q 두 가지를 담당하기 때문에 너무 중요합니다. 자, 유형 11번까지 할게요. 이거 끝낼 건데. 자,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면요. 모르겠어요.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겁나 하셔야 돼요. 여기 A스텝 다 그리시고요.
앞에 문제를 다 그리시고요. 모든 문제를 풀 때 그래프를 그리세요. 그래프를요, 아무리 조금 그려도 나는 최소 내와 때 40개는 그려야 돼요. 아무리 조금 그려도. 유리함수 공부를 했다고 치면 40개도 안 그린 놈이 유리함수 공부를 했다고 그러면 그냥 웃으시면 돼요. 시작을 못한 놈이에요. 참고로. 최소 손해 봤을 때는 잘하는 애들은요, 그래프 최소한 내가 봤을 때 4, 500개 그렸을 거예요. 대부분. 최소 4, 500개. 그러니까 이런 거야. 근데 공부 안 하는 애들은 한 10개도 제대로 안 그리거든요. 어차피 이게 따라갈 수가 없다니까? 이렇게 내가 그래프를 그려라, 미지수가 들어가서 그려라, 다 연습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린다, 안 그린다? 안 그린, 그게 문제라는 거야. 안 그린다니까? 쉬운 것부터 다 그려보라고 안 그린다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망한다니까? 그래프가 안 그려지면 함수는 끝난 거라니까? 그냥 할 필요가 없다니까, 그냥. 표준형 바꾸는 것도 다 연습해봐라, 그래도 안 한다니까요? 지금 내가 왜 되게 엄청나게 문제를 많이 풀라고 한 게 아니야. 지금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문제를 많이 푸는 거는요 기본기가 된 다음에 하는 거예요. 자, y축과 만나는 점의 y좌표가 1이다. 0,1이 지난다. y좌표 1이라고 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잘 봐. 유리함수에서 뭐를 주는 게 첫 번째 평행이동이라고 했죠? 뭐를 주는 게 평행이동이야? 점근선. 자, 유리함수에서 다시 한번 점근선이 엄청 중요해. 평행이동이 엄청나게 중요해. 왜냐? P하고 Q가 미지수 두 개가 뭐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평행이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평행이동을 대놓고 주지 않으려면 점근선이라고 주고 점근선을 보면은 뭐를 알 수 있다? 평행이동을 알 수가 있다. 두 번째 또 어떻게 주냐? 점대칭. 원래 기본형은 뭐 대칭이었죠? 원점 대칭이었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 점대칭은 뭐로 바뀌겠어? 바뀌면 원점에서 P, Q 대칭으로 점대칭으로 바뀐다 안 바뀐다? 점대칭을 줘도 뭐를 준 거야? 뭐를 준 거야? 평행이동을 준 거야. 원점 대신에 점대칭을 주면 X축 평행이동, Y축 평행이동 준 거야. 문제 봐. 뭐 대칭 줬어? 357번에. 그래. 이게 뭘 준 거라고? 평행이동. 원래 원점이었잖아.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X축으로 얼마큼 평행이다는 거야? P가 마이너스 1만큼,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분의 1만큼. 이게 Q 준 거죠. 평행이동 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몇 점 줬어? 한 점 줬잖아. 그럼 얘도 뭐로 접근해야 돼? 일반형이야, 표준형이야? 표준형이야. 문제는 딱 뭐로 줬어? 문제 딱 뭐로 줬어 또? 일반형 줬잖아. 또 일반형 접근하는 놈 또 있다. 또 틀린다. 자, 문제도 일반형 줬지만 우리는 다 뭐로 접근하고 있어야 된다? 다 표준형 접근해야 돼요. 다시 한 번 했는데 이거 다 평행이동 놈인데 표준형 접근 안 하는 놈들 있다면 다 누구한테 배웠지 모르겠지만 나한테 배운 놈은 아니다. 대입해요. P 대신에 뭐 대입하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1. Q 대신에 뭐 대입하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나오겠죠? X 더하기 1분의 K 빼기 2분의 1. 자, 점대칭을 줘도 평행이동을 준 겁니다. 다시 한번. 유리함수에선 점근선을 줘도 평행이동. 점대칭을 줘도 평행이동. 다 평행이동을 준 거야. 이 점대칭이 2차 함수에서 꼭지점 같은 놈이야. 꼭지점을 주면 평행이동 준 거잖아. 똑같아. 원점이었던 거 옮겨가면 돼. 이 점대칭을 주면 그게 뭐다? 평행이동을 다 준 거다. 지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대칭이니까 x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분의 1만큼 해서 이렇게 바뀝니다. 그럼 남는 게 평행이동 두 개 줬기 때문에 뭐만 남는다? k만 남는다는 거야. 그러면 뭐만 주면 끝난다? 지나가는 한 점을 주는 거지. 자, 잘 보세요. 원래는 다 똑같아. 대부분의 문제들이 평행이동이 다 뭐를 담당하고 있냐, 미지수 몇 개 담당하고 있어? 항상 두 개야. 그 다음에 기본형, 모양이 미지수 몇 개를 담당하고 있다? 항상 한 개를 담당하고 있다. 자, 잘 봐봐. 이해를 하라고 지금, 내가 계속 지금 외우라고 하지 않잖아. 2차 함수를 보라고 여기서도 지금
이 P하고 Q가 평행이동을 담당하고 있는 거야. 미지수 몇 개가 평행 담당하는 거야? 두 가지. 모양은 뭐가 담당하고 있는 거야? A가 담당하고 있는 거야. 다 똑같다고. 이거 똑같아. P하고 Q가 평행이동을 담당하고 있는 거고 K. 기본형이 한 점만 주면 나오는 거야. 그게 미지수 담당하고 있다고. 0,1을 대입하라는 거지. 그러면 1은 자, y-1 대입하겠죠? 0 대입하면 k 빼기 2분의 나오니까 k는 뭐가 나온다? 2분의 3이 나와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 바꿔보세요. 자, k가 2분의 3인 거야. 이렇게 된 거야. 자, 얘 일반형 만들어보세요. 자, 빨리 풀어보세요. 바꿔, 빨리 이거. 집에 가서 안 된다고 좀 빨리빨리 하세요. 분수식 나오면 그렇게 못해요. 그냥 뭐 계산 못해가지고 맨날 그냥 해먹어 다니는데 연산 못해가지고 애들 그냥 지겨워 죽겠는데 하여튼 마무리 좀 빨리 해보세요. 이거 일반형으로 바꿔서 다 찾으세요. A, B, C 다 위에서. 자, 지금 K 2분의 3 나왔어요. 이때 여기서 여러분들 이 내려야 됩니다. 이 내려야 돼요. 이렇게 내려야 돼요. 위에 분수식 K가 분수식 나오면 밑에 내 거 내립니다. 분모 거 내려야 돼요. 계산할 때. 여기 통분해서 연산하셔야 됩니다. 일반형 바꾸셔야 돼. 두 가지 다 돼야 돼. 일반형이었던 거를 표준형으로 바꿀 수도 있어야 되고 표준형이었던 거를 일반형 바꿀 수도 있어야 돼요. 가장 기본 연산이에요. 이 연산이 안 되면 유리함수식 앞에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인 거야. 근데 연산이 애들이 잘 못해. 그냥 그만큼 연산이 안 돼. 내가 지켜보면 연산이 안 된다니까 여러분들. 숫자 있을 때 되거든? 문자 있을 때는 못해요. 연습 안 하면. 원리는 똑같은데도 문자 나오면 계산을 못한다니까. 슬픈 이야기지만 그 정도로. 그래서 헤맨다니까 맨날. 이것도 통보 못해가지고 헤매는 데 진짜 많아요. 문제를 맞을 수가 없는 거야. 일단 계산이 안 되잖아. 구구단 같은 게 안 되는 거 똑같은 이꼴이기 때문에. 통분해가지고요. A, B, C 찾으세요. 일반형 바꿔가지고. 답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문제들이 표준형으로 접근하는 문제가 대부분이야. 왜냐 평행이동을 주기 때문에. 평행이동을 안 주면 점 3개 줘야 되는데 그럼 문제가 되게 복잡해져요. 거의 다 유리함수는 평행이동의 그래프를 줍니다. 그래서 항상 표준형을 접근해. 자, 이거 통분해서 계산해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되겠죠? 여기 x 플러스 1, x 플러스 곱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통분하게 되면. 얘는 통분 끝난 거야. 얘만 x 플러스 1, x 플러스 1 곱해줘서 분모를 깔맞춤 시키겠죠. 은근히 애들 못해요. 내가 시켜보면은 잘하는 놈들이요. 공부 진짜 열심히 했던 놈들 빼고는요 잘 못해요. 기본기를 축적하는 빼놓고는. 이거 전개하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더하기 3이니까 플러스 2입니다. 얘랑 같은 거예요. 얘가 얘예요. C는 2인 겁니다. A는 마이너스 1인 겁니다. 이 B가 2가 됐으니까 이 B가 2가 됐으니까 B는 1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A, B, C를 다 더하면 답은 2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유리함수를 배웠는데 내가 되게 자세하게 했는데 여러분들 결론은 연습을 진짜 해야 돼요. 그래프 그리는 연습, 표준형, 일반형 왔다 갔다 하는 연습, 이 연습들을 충분히 하셔가지고 다음 시간에 유형 11번 1160번까지 풀어오는 게 숙제입니다. 내가 또 RPM을 복사해서 줄 겁니다. 이거 풀면 이거까지 택도 없어요. 그래프 많이 그려봐야 되니까 A스텝 다 푸시고요. 요것도 푸시고 RPM까지 풀고 학교에서 유리함수 그래프 나갈 때 다 그래프 그리세요. 그래서 그래프를 못 그리는 그런 슬픈 이야기가 나한테 들려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프를 못 그린다는 얘기는 유리함수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어차피 망했어요. 그냥 시크에 못한 거예요. 그냥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뭐 뒤에 나가면 뭐하냐. 어차피 함수 모르는데. 자, 열심히 그려오기 바랍니다.